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리만적분이라고 하는 이제 큰 단원을 우리가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만적분 단원은 우리가 해석하기에 꽃이라 할 만큼 매우 중요하고 또 그 분량이 방대하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만적분이라고 하면 우리 해석하기에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데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분량이 많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교 시험이든 임용이든 어떤 형태의 시험이든지 해석하기 시험에 출제되는 곳에 이 리만적분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고 그 양도 많이 출제된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도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가 수학 공부에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지만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면 빼먹지 않고 모든 단계를 밟아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리만적분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선생님이 심화 과정까지 우리가 수업을 할 텐데 수업을 잘 단계를 밟아서 들으시면 여러분 반드시 이 동네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수학과 다니는 학생인 경우에는 이 리만적분을 미리 공부한 학생도 있겠지만은 전혀 처음 대하는 학생들도 고려를 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자, 그렇다고 해서 쉬운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험에 출제되는 그 이상의 내용까지 아주 심화된 내용까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리만의 상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리만의 상합. 또 하합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그 개념들을 적당히 대충하고 넘어가 버리면 리만적분 여러분 반도 못,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1도 나가지 못해서 꽉 막혀버린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런 기본적인 말부터 여러분 정확하게 좀 알아두자.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리만의 상합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또 리만의 하합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또 이 상합과 하합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우리 한번 알아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함수 f가 지금 a, b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가 자, 여기에 유계함수란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리만적분 동네에서는 특별하게 이 유계라는 말이 유계함수란 말이 항상 함수 f가 유계할 때 또는 함수 f가 유계함수일 때 함수 f가 그죠 유계라고 할 때 등등등 이런 유계라는 말이 항상 따라 나온답니다. 특별하게 그 리만적분 단원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그 함수는 일단 유계함수라는 여러분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미리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어쨌든 a, b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 f가 유계함수라고 했을 때에 자, 일단 그 내용이 여러분 처음 대하시는 분은 뭔 내용인지 모르지만 일단 선생님 한번 쭉 우리가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구간 A, B에 여기 이제 분할이라는 말이 나오고 분할. 자, 분할 P 이꼴 X0, X1, Xn에 각 소구간 이런 말도 나와 있죠. 각 소구간. 자, 그러면 이 분할이라는 것은 자,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지금 요 곡선이 지금 함수 fx인데 이 fx가 x값 a에서 p까지 정의되어 있는데 요 구간 ab를 몇 토막을 내냐면 n토막을 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토막을 표시해주는 요 좌표 x좌표 자, 요 a를 x0 했을 때 요 다음 좌표를 x1 그럼 요 놈이 x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가지고 xk-1, xk 그리고 요 마지막 요 b를 xn에 대응시킨 거. 그러니까 a와 b를 n토막을 냈다는 거죠. n토막을 내게 되면 그 토막을 표시해주는 요 x값이 몇 개 필요하죠? n 플러스 1개 필요하죠. 그러니까 x0부터 그 토막을 표시해주는 이 x0, x1, 이 xn까지를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쵸 요 일종의 요 집합을 우리는 뭐다? 분할 P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이 분할이 요 길이가 일정한 꼭 등분인 것은 아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어떤 놈은 이만큼이고 요 분할은 굉장히 크죠. 또 요 놈은 작게. 크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임의의 분할이랍니다. 그래서 이
A, B의 임의의 분할 P 이꼴 X0, X1, Xn이라는 것은 X0에서 X1까지가 하나의 분할, X1에서 X2까지가 또 한 토막, X2에서 X3까지가 한 토막. 이런 식으로 요놈 요렇게 짝을 지을 때마다 그게 뭐다? 토막을 나타내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각 소구간이라고 했는데, 소구간. 그러면 요 토막, 요놈이 XK-1, XK를 표시하는 요 구간을 우리가 요 XK-1에서 XK까지를 만약에 IK라고 했을 때에 IK는 그쵸? XK-1, XK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델타 XK는 요 구간 IK의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XK-1에서 XK까지 요 간격의 길이를 우리는 델타 XK로 나타내자. 그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델타 XK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니까 XK에서 요 점을 나타내는 XK-를 뺀 것이 바로 델타 XK가 되겠죠.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A에서 B 사이에 정의되어 있는 요 함수에 요 X 구간, 요 A에서 B까지를, 그쵸? 요 구간 A에서 B까지를 N 토막을 냈을 때에 그 토막을 표시해주는 요 X 좌표들을 X0, 요 놈은 이제 A죠. 요 놈이 B인데, 요렇게 토막을 토막에, 그쵸? 경계를 표시해주는 요 X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뭐야? 분할 P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고. 그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그 구간을 각 소구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K번째 소구간은 XK-1, XK이고, 요 구간의 길이를 델타 XK라고 했을 때에, 델타 XK는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값이죠. 그죠? XK 빼기 XK-1이다. 자, 일단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요 말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MK란 말하고, 라지 MK, 스몰 MK. 그쵸? 또 우리가 변수를 K 대신에 I라고 적으면, 라지 MI, 스몰 MI라고도 책에 많이 표시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 놈의 정의는 뭔가라고 봤더니, 자, 요 fx라고 하는 것은 요 함수의 함수값이죠. 함수값 중에서, 그쵸, 요게 상한이죠. 함수값 중에서 상한이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일 큰 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놈을 라지 mk다. 근데 x가 어디에서 정의되어 있냐면 요 구간 ik에서, 즉 xk-1에서 xk 사이에 정의되어 있는 요 구간에서 x값을 함수에 대응을 시킬 때 나오는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을 뭐다? 라지 mk. 요 놈은 인피멈이니까 그 구간 안에 정의된 x에 대응하는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놈. 자, 구간 안에 정의되어 있는 k번째 구간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놈은 라지 mk. K 구간에서, IK 구간 안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을 스몰 mk란다. 자, 그 놈은 우리가, 자, 여기 정선생님 리만 상합합인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요 K번째 구간을 봅시다. 요 K번째 구간은 요 놈이 XK-1이고 요 놈이 XK인데, 자, 무슨 말 알겠죠? 요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X값들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요 함수에다 대입을 했을 때, 이렇게 이름이 착착착 대입을 했을 때에, 그 함수값 중에 가장 큰 놈은 XK일 때죠. XK가 들어갔을 때에, 요 놈의 증가 부분에서는, XK가 들어갔을 때 요 MK가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가, 요 함수값이, 요 구간 안에서 요 함수에다가 X값을 쭉쭉쭉 대입해서 만든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은, 여러분 보고 계시는 바로 MK, 요 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놈을 우리는 뭐다? 라지 MK라고 표시하겠다는 게 이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 있는 X값들을 요 함수, 요 곡선에다가 대응을 시켰을 때에 함수값 중에 가장 큰 놈. 아마도 지금 여러분 중에 선생님이 왜 저렇게 그 쉬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 중에 요 놈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리만 적분을 전혀 배우지 않는 학생이 하더라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또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좀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번 박아 놓아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 리만 적분은 일단 상합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성질을 파악함으로써 정확하게 출발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라지 MK를 배우고 있는데 이 라지 MK는 구간 IK에 대응하는 있는 X값을 가지고 만든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 그러니까 이 구간에 들어있는 X값을 요 곡선에다 대응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대응시켰을 때 함수값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요 구간이 증가 구간에 이렇게 증가함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당근 X값이 가장 클 때 가장 큰 놈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제일 큰 함수값, 그래서 라지 MK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런 게 리만의 하합을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여기에서도 지금 요 구간이 XK에서 자 선생님이 살짝 잘못 적었네요. XK하고 XK-를 반대로 적어놨네요. 자 요놈이 XK이고 자 요놈이 X 지금 K-1인데 자 다 봅시다. 그러면 요 XK-XK 상태에서 지금 요 사이에 요 안에 들어있는 X값을 이제 이 곡선 요 구간 안에 대응하는 곡선이 이만큼이죠. 이 곡선에 이렇게 X값을 대입했을 때 그 X값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은 당근 요놈이 요놈 거죠. 요놈. 함수가 이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가장 작은 함수값은 X가 역시 가장 작을 때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했을 때에 가장 작은 요 함수값을 우리는 뭐란다? 스몰 mk다. 스몰보다 mk다. 그게 요놈이 바로 요놈을 가리킨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라. 그죠? xk-xk 사이에 있는 x값들을 이 곡선에다가 대입해서 만든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놈. 그 놈을 우리가 뭐란다? 스몰 mk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라지 mk라는 것은 구간 안에서 가장 큰 함수값. 스몰 mk는 구간 안에서 만들어진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놈. 이렇게 해버리면 요놈이 인피멈, 그죠? 수프리멈, 인피멈에 관한 상한과 하한으로 요놈과 요놈을 정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렇게 뒀을 때에, 자, 여기에 나오는 이제, 자, UF, P, 그리고 LF, P라고 했는데, 우리가 UF, P를 우리가 리만 뭐라고? 상합이라고 하고, LF, P를 리만 하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이 상합과 하합이 도대체 무엇을 정의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먼저 보시면, 지금 이 곡선, 이 함수 fx가 구간 a에서 p까지 이 유기함수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겠죠? 요 구간 AB를 임의의 분할 P를 만들어가지고, 임의의 분할, 그러니까 요 강 A와 B를 N토막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N토막을 내가지고 그 토막마다 이와 같이 이 곡선 바깥쪽으로 나가도록 이와 같이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선생님은 요 칸이 모자라가지고 이 직사각형을 딱 6개 그랬는데 실제로 6개라는 게 아니고 요 직사각형 이런 게 몇 개다? N개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들어 세웠을 때에 바깥쪽으로 나가도록 요와 같은 직사각형들의 합을, 자, 이와 같은 뭐다? 바깥쪽으로 삐져나간 이 직사각형들의 합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놈을 우리는 뭐다? 리만 상합이라고 하고 그 리만 상합을 요렇게 표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직사각형들의 합을 우리가 구해보라고 하면 자, 그 직사각형들의 합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정의상, 그죠? 리만의 상합. 정확하게 말하면 분할 P에 대한 F의 리만 상합이랍니다, 놈이. 그러면 요 놈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런 사각형 넓이 하나하나를 쭉 더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요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자, 첫 번째 요 간격의 길이, K번째 간격의 길이를 우리가 델타 XK를 했으니까, 요 첫 번째 간격의 길이는 당근 뭐다? 그렇죠? 델타 X1이겠죠. 그러면 델타 X1에다가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요 사각형의 넓이의 요 세로의 길이는 요 구간 안에 들어있는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이죠. 그러니까 M1이란 말이에요. M1. 라지 M1. 자, 플러스 요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두 번째 요 구간의 길이는 델타 X2가 되겠죠. 델타 X2에다가
요 안에 들어있는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이 뭐라?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되는 그놈이 M2랍니다. M2. 자, 이런 식으로 요 놈이 계속 나가가지고 K번째는 뭐가 된다? K번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델타 XK고 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요 구간에 들어있는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뭐가? 라지 MK가 되어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놈은 요 구간의 길이가 델타 X 뭐가 된다? N번째니까 N이 되겠죠. 그리고 요 함수값은 N번째 높이니까 라지 MN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지 MN. 그러면 요 놈을 우리가 지금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시해보면 요 놈은 시그마 K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자, 요 놈이 일반항이죠. 델타 XK 곱하기 라지 MK. 요렇게 우리가 리만 상합을 표시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비슷한 내용은 여러분 고등학교에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정의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놈을 요렇게 표시하겠답니다. 라지 MK 곱하기 델타 XK. 그러니까 요 리만 상합의 의미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세웠을 때에 그 직사각형의 모든 넓이의 총합이 바로 뭐된다? 분할 P에 대한 함수 F의 리만 상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리만 상합은 어떻게 나? 바깥쪽으로 직사각형을 삐져나와서 우리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럼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실제로는 지금 N개라고 해놓고도 말로는 N개 해놓고 그 실제 그림은 요 직사각형을 딱 6개 그렸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 직사각형을 6개가 아니고 12개를 이런 식으로 그려 였는다라고 하면 자, 직사각형이 그러니까 요 N값이 만약에 여기서는 실제로는 6인데 그림은 6으로 그리는데 6개의 직사각형의 합하고 12개의 직사각형 합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큰가? 요걸 여러분 아셔야 된답니다. 그거는 여기서 요 리만의 이 상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요놈이 리만의 상합 즉 U, F, E, P는 N에 대한 그렇죠? 이 N에 대한 N이 크면 클수록 이 크기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작아지는 무슨 함수다? 감소 함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요 곡선, 즉 요 함수 fx, 여기에서 이 함수 fx에 요 갇혀 있는 요 면적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리만 적분에 의해서 정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직사각형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요렇게 우리가 요런 부분들이 오차죠, 그렇죠? 실제 요 곡선 안에 갇혀 있는 면적하고 비교했을 때 요런 삐져나온 이런 부분들이 뭐다? 실제 넓이하고 실제 요 정적분 값하고는 오차인데 사각형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런 오차들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면서 실제 요 면적이 뭐야? 요 면적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사각형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요 넓이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면적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겠죠. 작아져서 결국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요 넓이에 뭐가 된다? 나중에 수렴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이 크면 클수록 요놈은 뭐다? 요 상합은 n에 대해서는 감소 함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와 같이 어떤 분할 P를 우리가 어떤 분할 P를 생각했는데 이 분할 P에서 이 분할의 개수를 더 늘리면 더 많은 분할을 만든다를 갖다가 우리를 보통 무슨 말이겠죠? 어떤 분할 P1보다도 분할 P2가 더 세분화, 그죠? 더 분할의 개수가 많아지면 요 P2를 가리켜서 P1에 대해서 세분할이라고 본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 P2의 분할의 개수가 P1의 분할의 개수보다 커지면 P2를 가리켜서 P1보다 더 많이 분할했다 그래서 P2를 P1에 대해서 더 세분할이 됐다라고 하고 집합으로 봤을 때는 세분할된 놈이 원래 분할을 우리가 포함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된답니다.
그러니까 분할의 개수가 예를 들어 요놈이 6개다. 그리고 요놈이 분할의 개수가 12개다라면 즉 사각형 개수가 12개면 당근 P2는 P1에 대해서 세분할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말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분할이 세분할 되면 될수록 요 상합은 뭐다? 상합의 값은 감소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아주 상합의 중요한 성질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일단 상합이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까지 정의되어 있는 요 6의 함수를 직사각형이, 여러분 말기 쉽게 말하면 직사각형이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도록 우리가 N개의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다 더해놓은 값, 그놈이 뭐다? 리만 상합의 정의랍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K번째 요 직사각형에서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에다가 시그마를 붙여주면 되는데 K번째 직사각형의 이 넓이를 실제로 구하는 방법은 K번째 구간의 길이를 우리가 델타 XK라고 했을 때에 그놈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고 그리고 K번째 직사각형의 이 세로의 길이는 요 구간 안에 들어있는 X값을 대입해서 만든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 그 놈을 우리가 라지 MK라 한다겠죠. 무슨 말이겠죠? 이 라지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을 그 구간 안에 대응하는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을 세로의 길이를 해서 곱해주면 요게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어지고 이와 같은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이 바로 뭐가 된다? 미만 상합이 되고 요 놈을 우리가 U, F, P 정확하게 말하면 분할 P에 대한 함수 F의 리만 상합이다. 그쵸?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준다. 이런 얘기는. 그런데 리만 상합은 요 사각형의 개수가, 즉 분할이 세분할되면 될수록 요 상합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작아져서 결국에는 n을 무한대 한없이 이 직사각형의 개수를 무한계를 여기다가 도입해버리면, 무한대를 도입해버리면 극한의 개념을 도입해보면 거의 요 부분에 여기서 봤을 때는 그냥 면적에 도달한다라고 보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이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사각형 이렇게 두 개를 만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든다 그러면 하나를 만들었을 때는 오차가 이만큼이지만은 두 개를 만들었을 때는 오차가 여러분 보다시피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 되는 거죠. 요 부분만. 요만큼이 오차가 더 줄어준다는 거예요. 직사각형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 두 개 만드는 게. 그러니까 리만 상합은 세분할될수록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무슨 말이겠죠? 뭐든다? 세분할될수록 작아진다. 이 구간의 개수를, 그렇죠? 구간의 개수를 더 늘리는 것을 우리가 뭐한다? 세분할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리만 하합은 뭔가? 자, 리만 상합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 리만 하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역시 구간 A에서 P까지 정의된 이 함수 fx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제는 직사각형을 안쪽에다가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에, 이런 직사각형을 n개 만들어가지고 이런 직사각형의 총합을 우리는 뭐다? 리만 하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리만 하합을 우리가 적어보면, 자, 리만 하합은 우리가 요렇게 표시한다고 정의되어 있답니다. 자, L, F, P, 분할 P에 대한 함수 F의 리만 하합, 이런 뜻이랍니다. 자, 그러면 요 리만 하합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요와 같은 직사각형을 하나하나씩 더하면 되는 건데, 결국 그 말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K번째 직사각형에다가 시그마를 붙이면 되는 거죠. 똑같은 방법인데. 자, 그러므로 요놈도 K = 1부터 N까지 해가지고 요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요 세로의 길이는 역시 델타 XK이고, 가로의 길이는 델타 XK이고, 이 세로의 길이는 요 구간 안에 들어있는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놈, 요 스몰 mk죠. 그래서 요놈은 스몰 mk 곱하기 델타 xk, 이렇게 표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궁금한 학생이 있으니까 선생님 요놈 하나를 다시 한번 풀어 전개해주면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k 대신에 1이 들어가면 요놈이
M1 곱하기 델타 X1인데 요 놈의 의미는 요 첫 번째 사각형 넓이죠. 자, 요 세로의 가로의 길이는 델타 X1이고 자, 델타 X1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는 델타 X1이고 세로의 길이는 요 구간에 들어있는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놈 요 놈이죠. M1이죠. 자, 요 놈에다가 자, K 대신 2가 들어가면 M2 곱하기 델타 X2인데 자, 델타 X2는 요 가로의 길이가 델타 X2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요 놈이나 요 놈이 아니고 요 놈이죠. 요 놈. 여기서까지죠. 그러니까 요 M2의 의미는 요 구간 안에 들어있는 X 함수값을 만들었을 때 그 함수값의 제일 작은 놈이 바로 요 놈이죠. 그러니까 요 구간 안에서 함수가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했을 때는 이 경계 끝에서 뭐가 M2가 나오는 게 아니고 M2가 요 가운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답니다. 함수값 중에서 요 놈이 지금 M2인데 스몰 M2인데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인 게 요 놈이 바로 실제 요 사각형의 세로의 길이죠. 그러니까 요게 M2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제일 마지막 놈은 M 대신에 n을 집으면 mn 델타 xn인데 델타 xn은 요 길이를 가리키는 거고 mn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에 대응하는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놈이 요 놈이니까 mn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와 같이 우리가 요렇게 그쵸? 요렇게 n개의 직사각형을 안쪽에다 만들어서 이와 같이 더해내서 합한 요 놈을 우리는 뭐한다? 리만 하합이라고 우리가 부르겠다. 이런 얘기는 리만 하합이다. 무슨 말이겠죠? 그랬을 때에 요 MK라는 것은 K번째 구간의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놈. 라지 MK라는 것은 K번째 구간 안에 대응하는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 무슨 말이겠죠? 그 놈에다가 각 구간, K번째 구간의 구간 길이를 곱하면 요게 K번째 직사각형 넓이. 요 바깥쪽으로 나간 거. 요 놈을 안쪽으로 두는 직사각형의 넓이, K번째 넓이. 그런 넓이들을 N개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직사각 N개를 다 더해주면 바깥쪽으로 나간 놈 다 더하면 F의 리만 상합. 안쪽으로 들어간 놈을 다 더하면 뭐다? 리만 하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요 놈을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살짝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지금 요렇게 우리가 분할했는데 요 분할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 자, 이제 요 놈을 다시 두 토막으로 또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나 만들고 요렇게 두 개로 나눴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각형을 요렇게 하나 만들고 이제 요렇게 하나 만든다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만큼이 그쵸? 이 곡선하고 오차가 생겼는데 그 안에다가 하나를 두 개로 나누어 버리니까 이제는 그 오차가 요만큼하고 요만큼으로 줄었죠. 요만큼. 그러니까 사각형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도 두 개를 만드는 것이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에 더 가까워지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놈은 그쵸? 요 리만 하합은 세분할될수록 점점 어떻게 한다? 그쵸? 커진다 이런 얘기죠. 즉 증가함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합은 세분할될수록 상합은 감소함수였는데 하합은 세분할될수록 점점 면적이 커져야 이 곡선상의 면적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합은 증가함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명심해 두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 그림으로 펼쳐놓은 이 상합의 개념, 정의 개념, 리만의 하합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 라지 MK니 스몰 MK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자유자재로 여러분 그 의미하는 바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만 적분이 전체적으로 쉬워진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상합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하합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달려드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가다 공부 조금 하다가 바로 막혀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손으로도 다시 한번 그려보고 체킹도 해보고
요런 하나하나 여러분 낱낱이 여러분 뜯어봐서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용어를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네는 우리가 또 가보니까, 자, 세분할 또는 또 세분할, 그리고 공통 세분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아까 선생님 앞에서 세분할이라는 얘기를 조금 했죠. 세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할의 개수를, 그죠? 분할의 토막수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분할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간 A, B의 임의의 두 분할을 P1, P2로 하겠을 때에 여기 보니까 P1이 P2에 포함된다는 것은 분할을 표시해주는 요 원소의 개수가 P2가 더 많다는 것은 P2가 더 많은 개수로 분할됐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에 P2가 P1보다 더 많이 분할된 상태라고 하면 P2를 가리켜서 P1에 뭐다? 세분할이다. 이 말은 P1보다도 P2가 더 많이 토막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분할 P를 임의의 분할 P1과 P2의 합집합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되면 이 속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죠. P1이라고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P1, P2의 합이 P라고 하면 P1도 P에 포함되고 P2도 P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P1은 P는 P1의 세분할이 된과 동시에 P는 P2의 세분할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A, B의 분할 P를 P1과 P2의 둘 다 세분할이 됐다 해서 공통 세분할이라고 부르겠다. 자, 이 분할이라는 이 용어도 여러분이 보통 알아둬요. 보통 우리가 세분할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를 빼고 그냥 세분 이렇게 해도 상관없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완벽한 예를 위해 선생님 예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잡아보면 자, 구간 0,1에 우리가 분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P1은 딱 두 토막으로 0에서 2분의 1까지 하고 2분의 1에서 1까지 분할한 거라고 하고 P2는 0에서 4분의 1, 4분의 1에서 2분의 1, 2분의 1에서 4분의 3, 4분의 3, 1까지 이렇게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냈다 칩시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분할을 했는데 지금 P2는 지금 P1은 P2에 지금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뭐라고요? P2는 P1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P2를 갈게요. 이 P2는 이렇게 이런 P2를 가리켜서 P2는 P1에 뭐가 다? 세분할이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무슨 분할이다? 세분할이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놈을 포함한다는 것은 요놈은 요놈보다 더 많이 토막을 냈다.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요놈의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자, 만약에 P1을 이제는 0,2분의 1,1이라 하고 P2를 자, 0,3분의 1, 4분의 3, 자, 요놈은 1이라고 해봅시다. 요놈에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분할했다 칩시다. 비하여.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1, P2에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요놈은 0,3분의 1, 2분의 1, 4분의 3, 요놈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다시피 이 P1은 P에 포함되고 P2도 요놈이 P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결국 P는 P1, P2에 뭐가 된다? 그렇죠. 공통세 분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용어, 세분할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정확한 세분할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할 두 개를 놓고서 요 분할을 표시하는 집합 P1이 분할을 표시하는 집합 P2에 포함이 되어지면 무슨 말이겠죠? 요놈이 요놈보다도 더 많이 그쵸? 토막수가 많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P2를 P1에 보다 세분할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게 요놈의
핵심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pH 이제 101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함수 f가 이렇게 유계함수라고 했을 때에 p를 a, b의 임의의 분할이라고 했답니다. 무슨 분할? 임의의 분할. 그런데 요 L, F, P는 분할 P에 대한 함수 F의 하합이죠. 요놈은 분할 P에 대한 함수 F의 상합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분할을 우리가 놓고 생각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상합은 하합보다 항상 뭐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우리가 당연한 얘기죠. 요놈은 바깥쪽으로 삐져나간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고 요놈은 안쪽으로 들어온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기 때문에 동일한 분할에 대한 상합은 하합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도 우리가 좀 은밀하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MK하고 라지 MK를 비교했을 때에 MK보다도 라지 MK가 분명히 크거나 같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국성상에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요게 xk-1이고 요게 xk랬을 때에 요 구간 안에서 가장 작은 함수값은 요놈이죠. 그러니까 요놈이 스몰 mk죠. 요 구간 안에서 가장 큰 함수는 요놈이죠. 요놈이 라지 mk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분할에서 k번째 구간에 뭐가 우리가 함수값을 조사해 보려면 항상 요 구간 안에서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놈인 스몰 mk는 제일 큰 놈인 라지 mk와 비교했을 때에 항상 요놈은 요놈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보장이 된답니다. 그리고 요 구간은 델타 xk는 공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성립하면 여기에다가 델타 xk를 곱한 거 하고 여기에다가 델타 xk를 곱한 걸 비교하면 당근 요놈이 요놈보다 크거나 같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요놈에다가 이제 뭘 붙여서 시그마를 우리가 붙인다 해도 시그마를 붙이고 요놈에다가도 시그마를 이렇게 붙여보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시그마를 이렇게 붙여서 봐도 붙여도 요놈이 요놈보다 크거나 같은데 요놈이 바로 뭐다? 분할 P에 대한 상합이고 요놈이 분할 P에 대한 하합을 정의한 거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분할에 대한 상합은 하합보다도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이제 TH 102를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 이제 미리 이제 판서를 해놨는데 요거는 워낙 양이 방대해서 여러분 교재에도 지금 다 필기가 되어 있죠. 자, 그 필기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된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원래는 선생님이 직접 여러분 다 그 필기를 하게 만드는데 워낙 양이 방대해서 TH 102는 미리 여러분들이 필기를 이렇게 교재에 해놨답니다. 한번 먼저 쭉 읽어보시고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동네 이 TH 102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자, 함수 F가 유계 함수일 때에 자, 구간 A, B의 두 분할 PQ가 이 Q가 P의 세분할이다 라고 했을 때에 자,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요 분할 Q가 분할 P보다 더 분할 개수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이런 정확한 의미는 이런 의미죠. 요 P라고 하는 것이 Q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그렇죠? 즉 분할 P가 만들어내는 것은 몽땅 다 Q 안에 다 들어있고 또 분할 P에 또 분할들을 더 쪼갰다는 게 바로 Q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분할의 정확한 의미는 단지 Q가 P보다 분할의 개수가 많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 분할 P가 만들어내는 모든 분할을 분할 Q는 다 가지고 있고 그 분할 P의 특정 분할들을 더 쪼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더 쪼개서 분할의 개수를 늘렸다. 단지 분할의 개수가 요놈보다 많다는 게 아니고 요놈이 가지는 모든 분할을 요놈이 가지면서 더 쪼갰다는 거죠. 이런 얘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답니다.
어쨌든 세 분할을 시키면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요놈이 지금 상합하고 하합이 있는데 분할의 개수가 그죠? 더 세분할 될수록 상합은 어떻게 되나? 상합은 감소한다 그죠? 함수가 감소함수나 분할의 개수에 대비해서는 감소함수가 되고 하합은 증가함수가 된다. 커진다 그죠? 분할의 개수를 늘리면 늘수록 하합은 커지고 상합은 작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분할 P에 대해서 분할 Q가 분할 P에 대해서 세분할이 되게 되면 요놈은 지금 상합이죠. P에 대한 F의 상합, Q에 대한 F의 상합인데 상합은 분할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여기 자 어떻게 된다 그죠? 작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할이 늘어나니까 상합은 어떻게 다 작아지더라 그런 얘기고. 자, 요놈은 하합이죠. 하합. 리만 하합인데 분할 P가 여기 있고 분할 Q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분할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하합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런 얘기죠. 자, 분할이 P에서 Q로 늘어났더니 상합은 어떻게 다 작아졌고 하합은 커졌다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직관적 개념이 아니고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요놈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진답니다. 굉장히 복잡한 증명이랍니다. 그래서 요놈을 사실은 증명하는 거하고 요놈을 증명하는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요놈은 생략하고 일단 요놈 다 책에 나와 있으니 요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 하나만 일단 선생님이 정확한 증명을 보여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일단 상합의 경우에 분할이 세분할 될수록 어떻게 된다? 그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선생님이 미리 다 필기는 해놨는데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천천히 선생님하고 정확한 해석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일단 우리가 분할 P를 우리가 x0, x1, xi, i-1, xi에서 xn까지 이렇게 n토막으로 이렇게 분할을 한 것을 우리가 분할 P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분할 Q는 P의 세분할이죠. 그렇죠? Q는 P의 보다 세분할이기 때문에 P는 P에 있는 모든 분할은 Q에 들어있고 Q는 P의 분할 외에도 더 들어있어야 돼요. 그죠? 최소한 그렇죠? 이 Q는 P의 어떤 분할을 한 번 더 쪼개줘야 돼요. 그죠? 그럼 일단 우리가 이 Q라고 하는 것을 집합 P와 집합 T의 합집합이라고 했는데 요 T를 원소로 하는 그러니까 집합 P에다가 원소 T를 하나 더 추가를 시켰는데 만약에 요 T가 xi-1과 xi 즉 구간 요 구간에서 요 구간을 한 번 더 이렇게 T를 가지고 요 구간 집합 P 그쵸 분할 P에 들어있는 요 구간을 한 번 더 T를 가지고 요 놈을 한 번 더 잘랐죠. 무슨 말이겠죠? 요 T가 P에 요 집합 P의 모든 원소에서 T를 추가시키고 T를 이와 같은 이렇게 단서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요 구간을 한 번 더 T를 이용해서 쪼갰다 그런 얘기죠. 요놈과 요놈 사이를 T를 이용해서 쪼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틀림없이 이 Q는 요 P의 세분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는 있죠. 자, 요렇게 일단 Q를 둬도 일반성을 잃지 않으므로 자, 그러면 집합 분할 Q는 어떻게 되죠? x0, xi에서 요놈 xi-1과 xi 사이에 T를 집어였죠. 요렇게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요놈을 일단 우리가 분할 Q라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일단 그러니까 요 놈 사이에 그쵸 원소가 하나 더 추가가 돼가지고 즉 요 구간을 T를 이용해서 하나 더 자른 것을 분할 Q라고 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요 xi-1,xi에 속하는 요 구간의 원소의 제일 큰 놈을 우리는 mi라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mi. 우리가 앞에서는 xk-xk 구간에서 제일 큰 놈을 우리가 mk라고 두듯이 여기서 mi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f, p, 분할 p에 대한 f의 상합의 i번째 항이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게 i번째 뭐다? i번째의 뭐다?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i번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델타 xi이고 그 높이는 뭐다? 그 구간 안에 들어있는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이 mi니까 라지 mi 곱하기 델타 xi가 당근 요 상합의 i번째 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i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mi-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분할 Q에서 요 구간에 들어있는 요 놈이죠, 요 놈. 요 구간에 들어있는 x값 중에 가장 큰 함수값을 mi-라고 하고, 또 요 구간에 들어있는, 여기 뭐 t, xi라고 했죠. 들어있는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놈을 우리가 요 놈은 mi2-라고 요 놈을 mi-라고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요 구간의 함수값 중에 요 m이 요 구간의 함수값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이 전체 구간에서 함수값 중에 가장 큰 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 가장 큰 놈을 이렇게 mi라고 뒀기 때문에, 이놈 전체에서 가장 큰 함수값을 mi라고 뒀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가장 큰 함수값을 mi-라고 하고, 요 구간에서 가장 큰 함수값을 mi2-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전체에서 가장 큰 mi가 mi-보다 같을 수 있겠지만은 틀림없이 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놈이 요 놈보다 크거나 같고, 왜냐하면 요 놈은 전체에서 가장 크고, 요 놈은 여기에서 가장 크고, 요 놈은 이 전체에서 가장 크고, 요 놈은 여기에서만 가장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전체에서 가장 큰 mi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에서 가장 큰 mi2-보다도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게 자명하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머릿속에 팍팍 박히려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상합이니 하합이니 그거에 관한 정확한 정의, 그 구간 하나의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 추상적인 내용이 되고,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 앞부분 강의 내용을 여러분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강의를 들으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금 여기 말하는 요 놈이죠. 요 놈. P에 대한 F의 이 상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K번째 구간의 직사각형의 넓이에다가 시그마를 붙이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직사각형의 요 놈이 합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요거는 상합의 정의를 선생님이 그대로 적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사각형부터 n번째 사각형까지의 합인데 요 놈을 요렇게 쪼갰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부터 n-1번째까지 사각형의 합에다가, 자, 요 놈이 의미하는 바는, 자, mi에다가 xi 빼기 플러스 t 빼기 xi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마이너스 t하고 플러스 t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의미하는 바, 결국 여기에서 여기까지 의미하는 바는 결국 i번째의 사각형이 뭐다? 요 놈이, 즉 mi 곱하기 요 놈이 그냥 델타 xi죠. m번째가 아니고 i번째의 뭐다? i번째의 사각형의 넓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요 놈은, 여기서까 요 놈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부터 i-1번째까지 직사각형의 합이고, 요 놈은 i번째의 직사각형의 넓이고, 그럼에다가 다시 i 플러스 1번째부터 n번째까지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니까 결국 요 놈에다가 요 놈을 더하게 되면 지금 뭐가 된다? 분할 P에 대한 F의 상합을, 요 놈을 표시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일단 요 놈이나 이 전체나 무슨 말이다? 같은 말이라는 걸 알겠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요 놈은 그대로 적어놓고 요 놈도 여기서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 지금 이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다? 비교해서 한번 뭐 해보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우리가 i번째 사각형의 넓이고, 요 놈의 의미는 뭐죠? 요 놈의 의미는, 자, 요 놈의 의미는 요 구간에서의 사각형의 넓이고, 예? 그리고 요 놈과 요 놈은 요 구간에서 사각형 넓이, 요 놈은 뭐죠? 요 구간에서 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요 구간에 하나의 사각형의 넓이를 표시한 요 놈하고 그 사각형을 두 개로 늘려서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사각형 넓이를 두 개로 만든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요와 같이 상합에서는 그쵸? 하나의 사각형의 넓이하고 동일한 구간을 두 개의 사각형의 넓이를 합으로 쪼개게 되면
상합은 커진다 했다 스님, 작아진다 했죠. 작아진다 그랬죠. 자, 요 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스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적당히 가다가 이렇게 갔는데, 자, 우리가 상합을 우리가 표시하면, 자,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자, xi-1이고 xi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이 의미하는 바는 이 전체죠, 전체.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 요 놈이 의미하는 건 이 가운데 우리가 또 t를 하나 잘랐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요 가운데 t를 줬기 때문에, 요 놈은 요렇게 사각형 하나, 요렇게 사각형 하나 둘로 쪼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의 의미는 이 사각형 전체 넓이를 얘기해 준다라고 하면, 요 놈의 의미는 지금 요 놈의 의미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 요 놈의 의미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노란 거 두 개, 여러분 보기엔 요 작은 직사각형 두 개 합보다도 처음 게 훨씬 더 크죠, 그렇죠? 요 놈이 요 놈보다도 그렇죠,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각형 하나를 두 개로 분할해 버리면 면적이 커진다, 작아진다. 요 놈이 요 놈보다도 요 놈보다도 더 작아졌죠. 무슨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 놈하고 요 놈은 똑같고 요 놈하고 요 놈은 똑같은 상태에서 요 놈으로 바꾸어 버리면 틀림없이 이 전체 값보다도 요 값이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놈 같고 요 놈 같은데 요 놈이 요 놈보다도 그렇죠. 요 놈이 요 놈보다도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요 놈이 요 놈보다도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전체는 이 전체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쪼개놓고 보니까 자 1항에서 i-1까지의 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직사각형의 넓이 합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어서 넓이 합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요놈은 이 분할 QS의 직사각형의 모든 넓이의 합을 얘기하기 때문에 상합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에서 요 놈을 두 개로 쪼개버리면 바로 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 합은 분할 Q에 대한 F의 상합이 되어진다. 리만 상합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그죠? 결국에는 분할 P에 대한 F의 상합이 분할 Q에 대한 F의 상합보다도 어떻게 된다? 여기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말은 결국 P보다도 Q가 세분할 될수록 상합의 크기는 어떻게 됐다? 작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린 여기에서 요 분할 P하고 우리가 분할 P의 세분할에 해당되는 분할 Q를 요 I번째 구간에 T를 딱 하나 집어연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게 세분할 Q가 P의 세분할 Q가 꼭 P의 원소보다 T 하나만 더 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이 결과를 일반화하면 쉽게 보는데 자, 요 위에를 보지 마시고 자, 요 놈 이어서 봅시다. 자, 이제 분할 P를 분할 P의 세분할 Q를 이제 T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제 왕창 T1, T2에서 Tm까지 이렇게 총 임의의 M개의 원소가 더 추가된다라고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에 자, PK라고 하는 것을 분할 P에 대한 K개의 점 자, T1, T2, TK가 첨가한 구간 A, B에서 분할이라고 하며 자, 무슨 말이냐면 P1이라고 하는 것은 T1 하나가 추가됐다는 얘기고 P2라는 것은 두 개가 T1, T2 두 개가 추가됐다는 것이고 TM은 M개가 추가됐다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틀림없이 P는 P1에 포함되고 P1은 P2에 포함되고 PM은 그쵸? 결국 세분할 Q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죠? 요 놈에다가 여기까지 한 것을 P1이라 하고 여기까지 더해주면 P2가 하고 여기까지 다 더해주면 뭐가 된다? Q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이런 일련에 이런 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법을 n번 반복을 하면 실제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말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게 뭐냐면 요 놈이죠. 요 놈.
딱 원소가 하나가 추가되어졌을 때 상합의 크기는 작거나 같아졌죠. 그러니까 요놈보다 요놈이 더 세분할되면 요놈에 대한 상합보다도 요놈에 대한 상합은 요놈에 대한 상합보다도 작아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계속 요놈과 요놈에 놓고도 요놈 입장에서는 요놈이 세분할이니까 요놈에 대한 상합보다도 요놈에 대한 상합이 더 작아지죠. 이런 식으로 계속 상합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요놈이 요놈에 포함된다 그러면 Pn에 대한 F의 상합보다도 Q에 대한 F의 상합이 또 더 작거나 같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다. 실제로 해볼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P에 대한 F의 상합은 P의 세분할인 Q에 대한 F의 상합하고 비교했을 때에 요놈보다도 요놈이 세분할될수록 어떻게 된다? 그 상합은, 미만 상합은 작아진다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또 반복해서 정독을 하시고 선생님이 해석하는 이 강의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서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이런 걸 여러분 대충 그냥 지나가 버리면 가다가 또 막혀버린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상합이라고 하는 것은 세분할될수록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랬죠. 그래야만이 그 리만 적분에 가까워지는, 나중에 배울 리만 적분에 가까워지죠. 그리고 반대로 하합이라는 것은 세분할될수록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거죠. 하합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비록 이 하합은 증명하지 않았지만 하합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원소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THM 2를 우리가 증명을 했고 그 다음 THM 103을 증명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103인데 선생님 맛이 가서 또 102라고 써놨네요. 자 103이랍니다. 자 요 놈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거는 F가 유계 함수일 때에 자, 이 구간 A, B의 임의의 두 분할 P1, P2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야기는 쉽죠. 그렇죠? 분할이 비록 지 마음대로 분할을 임의로 잡는다 하더라도 상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합보다는 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함수를 A에서 B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유계된 이 함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직사각형을 만들어였더라도 직사각형을 이렇게 안쪽으로 만들어가는 거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간다 하더라도 직사각형을 만든다 하더라도 직사각형을 어쨌든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만든 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상관없어. 분할이 똑같은 분할 아니면 상관없답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어쨌든 바깥쪽에서 열심히 만든 놈하고 안쪽에서 열심히 만든 놈하고 비교하면 어쨌든 바깥쪽에 만든 놈은 안쪽에 만든 놈보다도 분할의 내용에 상관이 없이 그죠? 크거나 같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겠는데 이 놈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게 바로 THM 103의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하합도 어떤 상합보다 크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 놈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집합 분할 Q를 분할 P1하고 자 만약에 분할 P2에 이렇게 합집합이라고 이렇게 둬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임의의 두 분할의 합집합을 분할 Q라고 이렇게 두면 틀림없이 P1은 Q는 P1의 세분할이 되고 P2에 대해서도 Q는 세분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금방 배운 TH의 102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바로 앞에 증명한 요놈에 의해서 자 이게 우리가 P1에 대한 하합하고 그죠? Q에 대한 하합을 비교하면 자 P1 입장에서 Q는 세분할이죠. 하합은 세분할될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놈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자, Q에 대한 상합하고, 자, 뭐에 대한? P2에 대한 상합을 비교하면, 자, 요놈하고 요놈하고 비교했을 때에, 요놈하고 요놈 비교했을 때에, 요놈 입장에서 요놈이 뭐다? 지금, 그쵸? 세분할된 거죠. 상합은 세분할될수록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요놈이 P2 쪽이 오히려 요렇게, 그쵸? 크거나 같다가 되죠. 자, 하합은, 그쵸? 하합은 세분할된 놈이 커졌죠. 상합은 세분할된 놈이 안 된 놈보다도 작아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놈은 요렇게 보고. Q 쪽이 요놈은 커졌고, 하합은 Q 쪽이 요놈은 작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THM101에 의해, 자, THM101에 의해 생각해보면, 우리가, 요 놈이 LF, Q, 자, 그리고 UF, Q. 자, 같은 분할에 대해서 상합은 하합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우리가 명백하죠. 같은 분할을 놓고서 바깥쪽 지사각형 넓이하고 안쪽 지사각형 넓이 비교하면 당연히 바깥쪽이 안쪽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자, 요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요렇게 임으로 이렇게 봅시다. 임으로. 자, 요놈과 지금 요놈이 우리가 승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요걸 우리가 쭉 연결을 해보면, 자, 요놈하고 요놈 연결을 해보면, 자, L, F, P1이, 지금 LF, 그쵸? 이런, 다시 한번. LF, Q, 자, 요놈보다 크거나 같다가 요 얘기죠. 근데 요놈이 곧 요놈인데, 요놈은 요놈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놈이 UF, Q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요놈이 또 요놈이죠. 근데 요놈은 요놈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는 UF, P2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놈하고 요놈을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보면 결국 따라서 LF, P1이라는 놈하고 보다도 UF, P2라는 놈이 크거나 같다. 이다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임의의 분할 P1, P2에 대해서 임의의 두 분할에 대해서 상합은 하합보다도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어떤 하합도 상합보다는 분할과 상관없이 그렇죠. 상합보다는 크지를 못하다는 것을 요 이론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분할을 달리 하더라도 바깥쪽 직사각형의 넓이하기 안쪽 넓이보다도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것이 THM 103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는 오늘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개념들을 쭉 살펴봤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적분, 하적분, 그리고 리만 적분 가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